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2번째 기사 1400년 명건문 2년 좌정승 성성린 우정승 민재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가 이무 조영무 조온 등을 변호하다. 좌정승 성성린 우정승 민재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갔다. 처음에 성성린 민재 등이 예골하여 아뢰었다. 태상왕이 죄가 아닌 것으로 공신, 이무, 조영무, 조온 등을 견책하여 내쫓으시니 문무백관이 놀라고 의심하여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조정에 소환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임금이 또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성린 등이 문무백관들과 더불어 상소하여 말하였다. 다스리는 도리는 그 상과 벌을 밝게 하는 데 있으니 공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없이도 벌을 당한다면 비록 다스리고자 하더라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무, 조영무, 조온 등은 무인년에 태상왕께서 편찬을 때를 당하여 권관들이 정치를 잡고 어린 을자를 세우기를 탐하고 정적을 모해하여 장차 사직을 기울어 떨이려 하였으므로 환란의 변이 털 것만큼도 용납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무 등이 종실 대신과 충의의 사람들과 더불어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대의에 의하여 계책을 정하여 간웅을 선멸하고 적장을 부축하여 세워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 만세의 한없는 대업을 기초하였으니 그 공이 심히 큽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대려로 맹세하고 사유가 후손이 미치게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가 태상왕의 명령이라 하여 조원을 추방하시니 온 나라 신민이 놀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 들으니 태상전하가 이무, 조영무 등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심에 전하가 감히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이무 등을 추방하셨다 하옵니다. 그러므로 대성 형조에서 교장을 청하기를 조정에 소환하여 공이 있는 것을 나타내어 죄가 없는 것을 밝히고 또 후세의 충의의 인사를 권려하여 종사 만세 계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 의논이 심히 윤당하므로 곧 유윤하여야 할 것인데 전하가 태상왕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워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저 이무 등의 세운 공이 종사 만세에 관계되는데 지금 죄를 받은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이 있어도 상을 받지 못하고 죄가 없이 도리어 벌을 받는 것이니 그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 어떠하며 그 종사의 계책에 있어 어떠합니까? 문무백관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효도를 하는 도리는 마땅히 지성으로 감동시켜 그 과실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이요 구차히 그 뜻만 순수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명령을 좇는 것만으로 효도를 삼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지성으로 광고하는 효도를 본받으시고 아래로 정치하는 데에 상벌의 공정함을 생각하시어 곧 대성과 형조에서 교장하여 올린 것을 의윤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결단하지 못하니 대간과 형조가 다시 예골하여 간절하게 간하였다. 임금이 도성지 정구를 시켜 삼성에서 올리는 것을 가지고 태상왕의 앞에 나아가서 사례였다. 삼성에서 이무, 조영무의 무죄함을 논하고 기로와 문무백관과 또한 소환하기를 청하니 신이 처결할 바를 알지 못하여 침식을 편치 못하고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명령대로 좇겠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제하하소서. 태상왕이 삼성의 소를 보고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과인을 그러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장차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하였다. 이에 성성린, 민재 등이 태상전에 나아가서 태상왕이 성성린 등에게 이르기를 경등은 어찌하여 왔는가 하였다. 성성린이 등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근일에 불추한 한두 신하의 일로서 성렬을 쓰시기에 신등이 이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나도 역시 그래서 온 줄 안다. 내가 경들을 보고 나의 심사를 말하고 싶은지 오래였다. 두 정성은 나와 동렬 재상이고 그 나머지 재상은 모두 나의 휘하 사람들이니 내 집안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과인이 다행히 조종의 덕과 1000명의 모임에 힘입어서 조선을 창시하고 즉위한 지 7년 만에 장자에게 전하였으니 평생의 일에 다시 유감이 없다. 무인년에 피살된 어린 자식을 내가 어찌 생각하겠는가. 모두 1000명이다. 내가 만일 사랑하는 자식을 잊고 그 보위를 잃는 까닭으로 하여 사직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다면 푸른 하늘이 증명할 것이다. 이천우는 본계가 심히 미천하다. 내가 선부의 은에 하시던 뜻을 이어받아 부자 2사람을 뽑아서 재상의 열에 두었는데 도리어 내 후한 은혜를 배반하였으니 인도에 있어 어떠한가. 대산 건근에게 이르기를 유경시중의 첩의 손자가 본주를 모해하다가 도리어 천역이 된 것을 제신들은 알 것이다 하고 또 말하였다. 조언이라는 자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몸뚱이 하나뿐이다. 그 입고 먹고 조정해서 서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러 개국 공신의 열에 참여한 것은 모두 내가 시키어 준 것이다. 조영무란 자는 동북면 시위군에서 발탁하여 패두로 삼아 벼슬이 재상에 이르고 개국 공신의 열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 3사람은 비록 분골세신하더라도 어떻게 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두 소인인지라 무인년에 내가 몹시 편찮을 때 나를 배반하기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조은과 이천무는 내 갑사를 거느리고 정사의 열에 참여하였고 이무란 자는 반간 노릇하다가 또한 정사의 열에 참여하였다. 군신의 대의를 돌보지 않고 오직 이익만 구하는 사람을 믿고 맡기면 대의를 누가 엿보지 않겠는가. 조선의 사직이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성승님과 권근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경들은 지금 세상의 명류이니 어찌 한나라 고조가 전공을 못 배워 군중에 돌리어서 나라의 운조를 400년이나 전한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대위를 잃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것을 한하기 때문에 정사공신을 미워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적장자에게 전의하였고 또 막내 아들을 세워 세자를 삼았으니 어찌 한이 있겠는가. 내가 전의하지 않았으면 장차 나를 죽이고 빼앗았을 것인가. 다만 한나라 고조의 마음으로 사직의 만세 계책을 염려하는 것뿐이다. 이무 등을 재주거나 석방하는 일 같은 것은 너희 임금에게 달려있다. 드디어 술을 가져다가 성성님들에게 마시게 하니 성성님 등이 다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나왔다. 대성과 형조가 다시 예고하여 그들이 올린 글을 윤하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 좋지 아니하였다. 낭사들이 등이 언책을 다 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글장을 올려 사직하고 형조가 또한 사직하니 임금이 모두 불러서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유경은 고려 중엽의 공신이고 고종 때의 최일을 죽이고 정권을 왕실에 반환했으며 추성 위사 공신이 되었고 문장에 뛰어나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의 4대 실록을 편찬하고 그 문화에서 안향, 이존비 등 인재를 배출하였다. 전공은 진말 한초의 사람이고 이름은 고이고 항우의 무장으로서 한고조의 싸움터에서 살려주었으나 뒤에 한고조가 천하를 평정하자 그의 불신의 죄를 미워하여 죽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3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과전을 신고하여 넘겨받는 것을 규정대로 하기를 청하여 승인하다. 문화부에서 과전에 진고하고 채수하는 것을 한결같이 전제에 의하여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낭사 박은 등이 말하였다. 고려 말년에 기강이 해이해져서 전제가 크게 무너졌는데 우리 태상왕께서 즉위하던 처음에 법을 세우고 기강을 확립하여 경계를 바로잡고 전제를 정하여 자손 만세에 특별히 지킬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하가 천명을 이어받았으니 마땅히 태상왕의 마음을 본받아 준수하고 잃지 아니하는 것이 가합니다. 과전을 받은 자가 혹 범죄하거나 혹 무하거나 혹 과전 외에 남은 전지가 있으면 과전이 부족한 자나 새로 와서 종사한 자로 하여금 진고하여 채수하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사리에 진고한 것이 하는 것이 합당한 전지가 있으면 급전사에서 예에 의하여 진고장을 접수하고 곧 공문을 발급합니다.
그러나 왕왕 법을 흔들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모람떼기의 특지를 간청하여 남의 이미 진고한 전지를 빼앗아 이루어진 법을 무너뜨리니 그 불가한 것의 한 가지요. 사람이 법에 의하여 진고하였는데도 전하가 특지를 내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 이것은 백성을 속여서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므로 그 불가한 것의 두 가지요. 또 전지를 나누어 주는 법은 유사에 있어서 유사가 삼가 이루어진 법 준수를 하는데 전하가 매양 특지를 내려 그 법을 흔드니 그 불가한 것의 세 가지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과전을 진고하여 체수하는 것을 한결같이 전제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일 내지를 모람떼게 간청하여 다른 사람의 진고한 전지를 빼앗으려고 도모하는 자가 있거든 임금을 속이고 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논죄하여 간사한 소인이 법을 흔들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싹을 막고 태상왕이 창시하여 내려주신 법을 굳건하게 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유윤하고 다만 이미 시행한 일들은 모두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4번째 기사. 권근, 정탁, 최유경 등의 관직을 바꾸고 문무관 3품 이상에게 관교를 주다. 권근으로 참참문화부사 겸 사헌부 대사헌을, 정탁으로 정당문학을, 최유경으로 삼삼우사를, 이지로 예문춘추관 태학사를, 길제로 봉상박사를 삼고 다시 문무관 3품 이상에게 관교를 주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5번째 기사. 대사면령을 반포하고 편민 사이 13개조를 발표하다. 정전에 나아가서 유지를 반포하여 내렸다. 부자 사이의 친근은 천성으로 지극하니 진실로 개체의 자리에 있으면 마땅히 존중하는 예를 극진히 하여야 한다. 우리 태상왕께서 성한 덕과 높은 공으로 선세히 쌓아 올린 인을 이어받아 비로소 국가를 차지하여 만세의 기업을 여르시었다. 돌아보건대 내가 부덕한 몸으로 밝은 교훈에 공경히 복종하여 큰 명을 이어받으니 길이 수성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오로지 능히 무거운 짐을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미 일찍이 삼가 신료와 더불어 조노를 받들어 올려서 성하고 아름다운 덕을 빛내어 내세와 금세에 밝게 보이고자 하여 유사에 명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삼가 옥책 금보를 갖추어 7월 초 6일 기사에 조노를 더하여 올리기를 개운 신무 태상왕이라 하여 덕업을 성한 것을 표하여 천인의 마음에 부응하게 하였었다. 이미 존영의 예전을 세웠으니 마땅히 환의恩전을 베풀어야 하겠다. 건문 2년 7월 초 6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한 것, 조부모 부모를 죽인 것, 처첩의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고독 명매한 것, 사람을 고살한 것, 짓을 한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죄상은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나라에서 가진 편민 사이를 조목별로 나열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니 오로지 너희 신료들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도록 하라. 1. 저기하던 처음에 반포하여 내린 조획이 국채와 민생에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중회의 관사에서 문구로만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행하지 않으니 실로 함께 다스리는 뜻에 어긋난다. 경중에서는 사헌부가 외방에서는 도관찰사가 엄하게 고찰하여 빠짐없이 봉행하되 현저하게 성과를 거둔 자는 가축 기록하여 신문에서 탕용하는 데 대비하고 용렬하고 태만하여 버려두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죄를 엄하게 징치하라. 1. 기묘년 이전에 각부 주, 군, 현의 세공이 본수에 차지 못하여 충당해야 할 것과 진대라 칭하면서 관가에 관계된 전량을 여러 해가 되어도 갚지 않은 것과 관가의 물건과 전량을 모손하여 이미 일찍이 추징하기는 하였으나 본수에 차지 못한 것과 관부의 기명을 파손하거나 유실하여 보상하지 못한 것은 일체 모두 감면하되 의척만은 이 한계에 두지 아니한다. 1.
무릇 범죄한 사람의 노예가 그 죄가 아니면서도 옥중에 갇히게 되었는데 서로 병에 전염되어서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상하니 그무로는 물론 무릇 관부에서 가두어야만 될 노예는 오직 도역에만 충당시켜 관부에 흩어두고 중한 죄수와 섞여 있게 하지 말라. 1. 무릇 민간의 부채는 빌어간 자와 빌려준 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 자손이 문계에만 의가하여 추징하는 것을 1절 모두 언금하라. 1. 빈궁한 소민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자녀를 겁박해서 인질로 삼아 여러 해를 사역시켜 혹 영구히 천인을 만들기를 꾀하는 자가 있는데 소재지 관사에서 자세히 살펴 엄중히 다스리라. 1. 환과 고독, 노유, 폐질자 가운데 산업이 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우대하여 진휼 교제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라. 1.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의 유약한 자녀 가운데 외국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다른 고을에 내버려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인하여 그 지방 사람이 종이나 첩이 된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조사하고 살펴서 즉시 문인을 발급하고 격려하는 역과 관에서도 식량을 주어 본 고향에 돌아가게 하라. 1. 혼가의 예는 요컨대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양가의 집 딸로 혹 부모가 모두 죽었거나 혹은 가난하여 구할 데가 없어 나이가 장성하여 시기를 잃는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그 족친에게 일러서 혼사를 주장하게 하고 적당히 헤아려 비용을 도와주어 민생을 후하게 하라. 1. 궁핍한 백성으로 부모가 초빈에 있어 여러 해가 되어도 능히 영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소재지 관사에서 적당히 비용을 도와주어 기일을 엄수해서 매장하게 하여 유감이 없게 하라. 1. 수륙의 군관이 여러 번 전공이 있어도 벼슬과 상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실제의 공효를 기록하고 이름을 갖추어 신문하라. 1. 군관으로서 수륙의 전역에 죽은 자나 먼 지방에 사신 갔다가 생명을 잃은 자는 그 자손을 기록하여 소용하게 하고 군인으로서 전망한 자는 그 집을 복호하여 주라. 1. 외방의 교수관, 역승, 염철장의 관원이 여러 해가 되어도 승천하지 못한 자는 도관찰사에게 고하여 그 관직에 부임한 연월과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상서사에 보고하고 출척에 빙거하기를 수령의 예와 같이 하라. 1. 외방에 있는 분간 향리가 양민을 점탈한 자가 있으면 금년 10월까지 하나여 자수하게 허락하고 마땅히 죄를 면하게 할 것이요 기한이 지나도록 자수하지 않고 남이 고하게 되는 자는 중한 죄로 처단하라. 환화는 땀이 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임금의 명령이 한 번 나오면 다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환과 고독은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리며 부모가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문의는 문계를 말하고 풍관 향리는 벼슬을 가진 향리를 말하고 조선조 초엽에는 삼품 당상관 이하에는 향리 출신을 임명하였으나 뒤에는 지방의 토관에만 임명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얼죽 16번째 기사. 장군들의 모임인 장군방을 혁파하다. 고려의 옛 제도에 장군방을 세워 방주 장무의 관원이 있고 회좌, 회좌례가 있어서 새로 장군에 제수된 자가 있으면 그 방주와 장무가 반드시 그 족속을 상고하고 그 마음씨와 행실을 살피고 나서 회좌, 회좌례를 행한 연후에야 새로 제수된 자가 그 임무를 행할 수 있었는데 국초에도 그 제도를 인습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사알 이덕시의 아들 이등이 장군이 되었는데 방주 박동미와 장무 김승미가 이동의 계보가 내려가에서 나왔다고 하여 회좌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등의 아내는 태상왕의 총애의 딸이었다. 태상왕이 듣고 노하니 임금이 헌사로 하여금 박동미 등을 탄핵하여 드디어 그 방을 혁파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얼축 17번째 기사. 사신일 동북면 서북면 풍해도에
관리를 나누어 보내 황충을 잡게 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8번째 기사. 덕수궁에 드나들며 잡된 말을 하고 다닌 전 삼사 좌복녀 이염과 전 판사 이덕씨를 춘주와 이천현에 귀양 보냈다. 산부에서 듣고 소를 올려 그 임금을 속인 죄를 청하니 임금이 다만 외방에 귀양 보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9번째 기사. 이 행으로 계림윤을 삼았다.